자, 이제 우리 건축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요. 우리 건축법은 시험에 7문제가 나오는데요. 건축법이 7문제가 나와요. 예, 7문제가 나오는데 5문제는 중개업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한 2문제는 중개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가 나와요. 건축사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 시험 문제가 건축법이요. 우리 중개사만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온갖 시험에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건축법은 우리 중개사 시험, 뭐 감정평가사 시험, 건축사, 건축기술자 하여튼 온갖 시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출제하게 돼 있거든. 근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뻔해, 내용이. 이건 내면 다 맞히는 거예요.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건축법에서 중개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축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내요. 그러면 틀릴 거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한 2개 정도는 건축사 시험에 나오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중개사 업무와 관련 없는 걸 출제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이겼을까요? 졌어요. 나오면은 다 중개사와 관련된다고 봐. 예. 내면 그만이야. 예. 그래서 이 건축법은 이제 이 5문제가요. 전체 건축법 분량의 5분의 1이야. 5분의 1을 공부하면은 5문제를 맞추고 나머지 5분의 4에서 2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5분의 1을 공부해 5문제 먼저 맞히는 방법. 그 다음에 5분의 4를 공부해서 2문제를 먼저 맞히는 방법이 있어요. 알아서 선택해. 네, 선택해. 예. 그래서 일단 우리 먼저 요 5개를 공략하고요. 내년 7월 달 이후에 요 2문제도 포기를 안 해요. 2문제는 제가 정답을 찍는 걸 가르쳐 줄 거야. 예. 아니, 정답 지문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험이 나오면 맞히는 거고, 안 나오면 틀리는 건데, 올해도 하나가 나왔어. 예. 지문만 외우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정답은 맞춰. 왜? 우리는 컴퓨터 채점이기 때문에 표시주의야. 정답 체크만 돼 있으면 돼. 표시주의야. 내심적 효과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예? 표시주의야, 표시주의. 예. 건축법은 요 적용 범위부터 합니다. 적용 범위부터요. 예. 그 건축법은 요 적용 범위를 아셔야 돼요.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건축법의 적용 범위.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물이 있고요.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 행위가 있고요.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 지역이 있어요. 크게 이제 3개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이 적용 범위 자체도 시험에 나와요. 적용 대상물. 법 이름이 건축법이니까 일단 건축물에 적용이 돼요. 건축물에. 건축물이 놓여있는 토지를 대지라 그래요. 대지에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 건축물 안에는 가스 설비, 전화 설비, 전기 설비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을 건축 설비라 그래요. 건축 설비에도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일정한 규모의 공작물에도 적용됩니다. 공작물. 광고탑 같은 거죠. 그래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이 몇 개냐면 4개야. 4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 행위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적용되는 적용 대상 행위는요. 건축법이니까 건축에 적용이 돼요. 건축에. 건축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없는 건물을 새로 짓는 걸 신축이라 그래요. 신축. 건물을 늘려 짓는 거, 이것을 증축이라 그래요.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 개축이라 그러고,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을 새로 짓는 거, 이것을 재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적용 대상 행위 건축에 적용이 돼요. 건축 종류 5개.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크게 고치는 걸 대수선이라 그래요.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세탁소를 슈퍼마켓으로 바꾼다? 용도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공작물을 짓는 거 우리는 축조라 그래요. 공작물 축조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적용 대상이가 이런 것들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건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 두 가지로. 먼저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있어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은 용도 지역상 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 도시 지역에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해야 돼. 예, 도시 지역에는. 근데 만약에 또 도시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만약에 동이나 읍인 지역도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해. 동이나 읍인 지역. 근데 만약에 동이나 읍이 섬이다. 섬인 경우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500명 이상. 인구 500명 이상일 때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조항 적용 배제 지역이 있어요. 건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 이때 일부 조항은 6개예요. 건축법의 6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은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을 제외한 그 이외 지역이에요. 이외 지역. 그러면은 어디냐 그러면 전국에서요. 도시 지역 빼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빼고 동이나 읍을 빼고 남는 곳이 어딜까? 이걸 다 빼고 남는데 도시 지역 빼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빼고 동이나 읍을 빼고 남는데 산골짜기만 남아. 산골짜기. 산골짜기에서는 6개 주문을 적용하잖아요. 산골짜기. 그러면 제가 그 일요일 날 점심 때 보는 프로가 있어요. 출발 비디오 산책. 출발 비디오 옛날에는 산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여행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요? 그런 거는 기억을 잘하네. 하여튼 12시에 아점을 먹으면서 딱 보면은 영화의 중요한 장면들 이렇게 보여줘. 결론은 절대 안 보여주지. 그렇죠? 결론은 좀 기다리면 명절 때 해줘. 명절 때. 그래서 이거 보는데 할머니하고 그 손자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집으로. 거기 남자 주인공이 유승호더라고. 그 제가 최근에 알았어. 최근에 걔라는 거 사실을.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기가 건축법의 6개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거든. 난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 예. 저는 딱 10분 봤거든. 줄거리 궁금하지도 않아. 이것만 확인하면 돼. 건축법의 6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예. 지난번에 반지의 제왕을 왔다가 텔레비에 살 때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 나오는 건물들은 다 건축법 위반인 거야. 예. 예. 영화의 감동은 없어. 다 건물 다 거기 위반인 거야. 예. 예. 그래서 공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예. 예.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저는 공법적인 시각으로 보거든. 자, 그러면 이 자체도 시험 문제예요.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안 되는 지역도 있다. 정답. 이 정답이야. 기출 문제. 건축의 종류에는 이전도 포함이 된다. 맞아. 이 정답이다. 이 자체도 물어봐요. 이 자체도. 예.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이고 적용 안 되는 게 여기 6개가 나오죠. 6개 지금 외우는 거 아니야. 건축법 공부 다 끝나고 나면은 본인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해도 다 이해가 돼. 나중에. 예. 6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밑에 건축법 적용 배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매년 시험 나오죠. 올해도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면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만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건축물들이에요. 적용되는 걸 외울래? 안 되는 걸 외울래? 그렇지. 안 되면 외워야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것이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요.
이건 계속 나와요. 이걸 기계적으로 외워봤자 절대 못 외워요. 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지 이유만 아시면 외울 게 없습니다. 지정문화재하고 가지정문화재 나왔죠. 문화재인 건축물을 건축법 적용하면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다 철거해야 돼요.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거든. 그래서 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 자, 우리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철로 위에나 아래에 건물 지으면 되겠어요? 철로 옆에 붙여서 건물 지으면 되겠어? 근데 예외적으로 철로 위나 아래나 철로 옆에 붙여야지만 재기능하는 건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적용 안 해야지만 지을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운전 보안 시설, 기차가 들어와요. 뭘 잡아 당기니까 선로 위치가 바뀌면 옆으로 가죠. 운전 보안 시설.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이거. 예. 그 다음에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 서울역 가잖아요.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를 승차하실 분은 몇 번 승강장으로 가십시오. 안내방송이 나와. 가려고 봤더니 6교를 지나가야 돼. 그 6교가 바로 위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이야. 청량역으로 가니까 지하로 가야 돼. 이게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이야. 그거 건축법 적용 안 됩니다. 플랫폼, 기차가 들어오는 곳이 플랫폼이죠. 플랫폼은요. 철로에 바짝 붙여놔야 돼. 안 그러면 다리 짧은 사람은 기차에 못 올라타. 그렇잖아요. 예. 짧은 사람들. 다리가 얼마나 짧은지 엉덩이가 땅에 끌려. 예. 우리가 숏다리보 짧은 게 뭐야? 숏다리보 짧은 거. 장롱다리. 장롱다리가 있어. 예. 숏다리보다 짧아요. 장롱다리. 예. 그래서 플랫폼은요. 어떻게 하든지 철로에 바짝 붙어 있어야지만 기차 올라탈 수 있죠. 그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 시설. 만약에 이것을 건축법 적용하면은요, 철로 옆에 설치를 못해. 그러면 기관사가 내려서 파란색 통을 들고 내려요. 석유통, 찍찍 짜는 거 하고 들고 내려서 가서 석유 찍찍 짜서 담아서 갖다 붓고 이거 언제 하겠어 이거? 예? 그래서 이거 뭐야? 예? 요거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으니까 철로 옆에 바짝 붙일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해만 하면 외울 게 없거든요. 매년 나와.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법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속도로 한가운데 건물 지으면 돼? 안 되잖아요. 근데 딱 하나 고속도로 한가운데 지어야지만 재기능을 하는 건물이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거기 보면은 왜 통행료 받는 아줌마 혼자 앉아있는 조그만 건물이 있죠. 이게 징수시설이라고 한가운데 지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가운데 짓는다. 건축법 적용하지 않아야 돼요. 예전에는 아가씨들이 앉아있었는데 요즘 아줌마들이 앉아있습니다. 아가씨들을 뽑아놓으니까 고속도로가 지체가 돼요. 아저씨들 때문에. 예. 1,000원만 내고 가면 되는데 수표를 내. 그래서 수표를. 예. 거실러 줄 때 작업에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도로공사가요 다 교체를 했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아줌마들로. 예, 진짜라니까요. 예. 그리고 아줌마라도 이쁘면 안 돼. 이제 지체가 되거든. 그래서 거기는 팔도 굵고 안 이쁜 분들 가서 일합니다. 여러분들 이쁜 사람이 취직 못하는 데가 두 군데예요. 통행료 징수시설하고 부동산 실장님 이쁘면 안 돼요. 다 잘려요. 이쁘면은요. 예전에 제가 강의하던 학원에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이 계셨어요. 슈퍼 엘리트 모델인가? 그거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그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소속 공인 중개사 갔다가 하루 만에 3군데 잘렸더라고. 하루 만에. 매일 잘렸어요. 가자마자 사장님께서 오늘부터 출근하래. 오늘부터. 너무 좋아서 사장님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실장 왔다니까 사모님이 오시는 거야. 실장 한번 보려고. 딱 보자마자 저 여자 안 내보내면 자기가 집 나가겠다는 거야. 그 사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집 내보낼까 싶다가 그냥 정이 들어서 그냥 밤에 전화 꼭 온대. 밤에 전화.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달라고. 죄송하다고. 예. 사모님께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군데에서 하루 만에 잘리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결국은 개업하시더라고 결국에는. 예. 그래서 가기만 하면 하루 만에 가고 밤이면 전화가 와.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달라고. 죄송하다고. 예. 근데 우리 학원은 다 취업되실 만한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도 일할 수 있고 실장도 쓰시고 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그래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왜 가슴에 못을 박냐고 그랬는데 그의 시험에 나왔거든. 아무도 안 틀렸어. 왜? 가슴에 써 있거든. 가슴에 못이 박혀 있거든. 예? 예. 그러더니 이제 학교 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선생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비난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이미 때는 늦었어. 예? 선생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나서.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3번이거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 중에 안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몇 번씩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나온 게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저는 통행료 낼 때 있잖아요. 항상 속으로 외쳐요. 건축법 적용 배제 외치고 나옵니다. 진짜 건축법 적용 배제하고 난다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 예. 그 다음에 4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가 나오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봐요. 예. 그런데 가로에 이동이 쉬운 거 써 있죠. 이동이 용이한 것도 있죠. 건축물은 고정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컨테이너라도 이동이 쉬운 것은 건축법이 적용이 안 돼. 밑에 바퀴 달린 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동이 쉬운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5번 수문 조작실이 있는데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제가 옛날에 요즘에 하는 것 같은데 밤에 보면 한국기행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예, 프로에 강하래. TV 프로가 굉장히 강하다. 하여튼 그 한국기행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걸 제가 밤에 잘 봐요. 이렇게 보면. 예, 예. 그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마음 평온해지지 않아요? 예. 그냥 때 묻었던 이 공법 선생 마음이 그냥 아주 이렇게 뭐 정화가 되는 느낌이야. 이렇게 한국기행 보면은 경치가 좋은 곳에 목소리 좋은 그 성우가 이렇게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옆에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강 한 가운데 수문이 이렇게 있어요. 댐은 아니야. 근데 수문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강의 물을 이렇게 조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강 한 가운데 건물 지으면 돼? 안 되지. 근데 강 한 가운데 지어야 제기능하는 게 요 수문 조작실이거든요. 수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야, 강에. 이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예.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건축법을 적용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적용하는 것들. 전통 사찰, 철도 역사, 전통 건조물, 그 다음에 군사시설. 이게 다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에요. 건축법이 언뜻 보면 적용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전통 사찰, 절 있죠, 절. 절도 건축법이 적용이 돼요. 전통 사찰이요. 예. 철도 역사. 철도자만 나오면 적용 안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냈다가 다 틀려 사람들. 서울역은 건축법 그대로 지었어요. 근데 서울역 가서 이제 개찰구를 지나갔을 때 있죠. 그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건축법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개찰구를 지나가기 전에 보이는 철도 역사는 건축법대로 졌죠. 개찰구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거, 운전 보안 시설, 보행 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 시설은 건축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전통 건축물, 밀양박씨 종갓집, 건축법 적용됩니다. 예, 종갓집.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기억이 나.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 천자문을 갖다가 먹을 갈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 옛날에 저는 서예 배웠다니까요. 천자문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군청에서 건축가 직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한테 이거 건축법 위반이라고 나온 거예요. 건축법 종갓집이.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평생 갓을 안 쓰시다가 누가 꼭 찾아오면 갓을 가져오라고 해요.
딱 쓰시고 난 다음에 건축가 직원이 내고 한 거예요. 저쪽에 일부 증축한 거 저 건축부 위반이라는 거지. 그랬더니 일단 거기 대답을 안 하시고 먼저 족보를 물어봐. 성씨가 어떻게 돼? 본관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봐. 본관 딱 얘기하면서 한참 동안 그 본관에 대한 내력을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여기 건축가 직원께서 저거 건축법 위반이라는 거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께서 그냥 돌아가라는 뜻이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돌아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이거 전통 건조물인데 이것도 건축법이 적용되는구나.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통 건조물도 건축법 적용돼요. 종갓집 이런 것도 적용됩니다. 군사시설도 적용이 돼요. 단지 특별 규정이 몇 개 있어요.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만 있고 원칙은 적용돼. 요 네 개가 다 기출 문제 나왔던 거예요. 전통사창. 그래서 요 네 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 주시면은 이제 적용 대상물이 쭉 나오는데 건축물 관련 용어들이 쭉 나와요. 고층 건축물은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 우리 한 층을 기본을 4m로 봐요. 건축법에서는 30 곱하기 4, 120m.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곱하기 4,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은 초고층이 돼요. 준초고층은 그 사이에 있는 거. 준초고층. 주요 구조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내력벽,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을 내력벽이라 그래요. 방과 방 사이의 경계를 나누는 것을 경계벽 그러고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이 보가 뭔가 보. 보가 뭐예요? 보. 그러니까 대들보는 아는데 보가 뭐냐고. 보라는 것은 요 기둥하고 기둥을 연결시켜서 기둥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이걸 보라 그래요. 옆 기둥은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 기둥이 되셔야지. 나는 보가 돼.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걸 보라 그래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보를 우리가 보통 지중보라 그러죠. 지중보라 그러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하고 기둥 사이에 뭘 하나 깔아요. 이렇게 힘을 분산시키려고요. 이걸 깔돌이라 그래. 깔돌이를 안 갈면은요. 기둥하고 보가 딱 만나는 곳에요. 균열이 생겨요. 힘이 집중돼서.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항상 깔돌이를 깔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하고 기둥 보면 항상 뭐 깔려 있죠. 이걸 깔돌이라 그래. 깔돌이.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알바로 건축 공사장에서 제가 이제 알바로 일했습니다. 알바로 모래하고 이거 나르기, 벽돌 나르기. 그 제 종아리가 엄청 굵어요. 예, 엄청 하도 이 벽돌 날라가지고. 근데 제가 잘려서 한 날 잘린 이유가 위장 취업한 줄 알고 잘렸어요. 한 벽돌 나르고 있는데 외국인처럼 길을 물어보는 거야. 그걸 제가 영어로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쟤는 위장 취업한 애다 그래가지고 잘렸다니까 나 위장 취업. 그때 제가 일할 때 그 한양대학교 정문 앞에요. 정문 앞에 거기 인력센터가 있어요. 인력센터. 그 하루에 우리 5만 원 받았는데요. 5천 원이 거기 소개료로 줘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건축법을 공부했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때 공부한 게. 예. 공구리, 데모도, 아시바, 보루, 시보루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예. 그러니까 실무로 배웠던 단어가 법에 한 글자도 안 나와. 예. 자, 여기 뭐라고요? 보. 예. 기둥 시키는 거 보. 그래서 이제 보도 주요 구조부고요. 지붕을 만드는 틀 있죠? 지붕틀 주요 구조부. 주계단. 사람들이 올라올 때 쓰는 계단이 주계단인데요. 비상계단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 주계단. 그러면 주요 구조부가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앞에 자만 따서 외우면 돼. 너 주요 구조부 다 외울 수 있니? 내기 해볼까? 내기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 잔 마시지. 다 되겠다. 내기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 잔 마시지. 다 외웠어요. 예. 그래서 기출문제에 주계단 대신에 사이기둥이 나온 적이 있어. 틀리게.
선생님 1년 내내 주계단 주스는 한 잔 마시자 가르쳤는데 사이다나 한 잔 마시자 그래 틀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계단까지 다 외웠다. 지하층. 지하층이라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해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요 구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지하층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하층. 거의 매년 나와요, 지하층은. 중개업 할 때 지하층은 항상 설명 의무가 있거든요. 지하층. 지하층은 저기 건물의 층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한 층의 반 이상이 지하로 들어가 있어야 돼. 한 층의 반 이상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한 층이 4m잖아요. 그러면 2m 이상, 그러니까 2분 1 이상이니까 2m 이상이 지하로 들어가 있으면 2층을 지하층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하층은요. 반 이상만 들어가면 지하층이니까 우리가 흔히 반지하란 말 쓰죠. 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반지하란 말 쓰는 것은 반만 들어가면 지하층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반만 딱 집어넣어. 그리고 이쪽에다 창문을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이것을 주택으로 만들거나 공장으로 임대하면 임대 수익이 나오는 이유가 지하층의 특징은요. 층수 산정에 포함 안 시켜요.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 포함 안 시킨다.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이냐 물어보면 몇 층이라 그래야 돼? 3층 그래야 되는 거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층은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건축물 층수에 포함 안 시키니까 층수 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질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 63빌딩 있죠? 63빌딩 몇 층이야? 그게 단순하게 말하지 말고 63빌딩은 지상 60층, 지하 3층이죠. 그러면 63빌딩이 몇 층이냐면 60층이나 그래야 되는데 건축법 공부하는 사람이 지상 60, 지하 3 합쳐서 63빌딩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와서는 바꿀 수가 없어. 지금 와서. 예? 건축법 공부해야 된다니까. 홍보 담당들이. 예. 그래서 63빌딩 60층이죠. 그렇죠? 지하는 건축물 층수에 포함 안 시키니까. 그리고 지하층은 용적률에 포함 안 시켜요. 지하층 바닥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우리가 반지하를 만드는 이유는 반지하층은 층수에도 포함 안 되고 반지하층 바닥 면적은 용적률에도 포함 안 되니까 손해볼 게 없지. 단지 반지하를 만들면 임대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살던 데가 성북구 하월곡동 산 1번지였어.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성북구 하월곡동 산 1번지. 여기가 예전에 미아리 공동묘지 바로 밑이었어요. 여기서 50m만 올라가면 예전에 미아리 공동묘지였어요. 지금 없어졌죠. 예. 저 어렸을 때는 미아리 공동묘지 해서 망우리 2군데였어.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근데 지금 망우리만 남아있죠. 미아리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거 조금만 올라가면 50m만 올라가면 미아리 공동묘지였어요. 저희 놀이터는 분묘가 나의 놀이터였다. 분묘가. 그래서 묘를 뛰어다니면 나는 분묘 기지권을 공부했다니까. 예. 분묘 기지권,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산 1번지에요. 이런 게 많았어요. 예. 반지하층이 많았어. 반지하층 이렇게 산에. 이 반지하층이 거의 다 거기는 공장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퇴근하고 나면 아줌마들이 모여서 여기서 뭘 하냐 그러면 봉투 붙이기를 해요. 이게 우리 풀빵 봉투 있죠. 봉투 붙이는 거 하는 거 여기서. 저도 고사리 손으로 나도 봉투 풀칠했다니까 이렇게 풀칠 붙였다니까 이렇게. 예? 예? 다 했어 나는. 인형 눈 붙이기, 구슬 깨기, 셀로판지 붙이기 다 끝나고 나면은 요거 풀칠하기, 봉투 붙이 다 했다니까 어렸을 때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의지 한국인이지,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지역에서 예? 예, 살다가 내 손으로 재건축 재개발 다 했으니까. 제가 안 해본 게 상가 짓는 것만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상가 짓는 것만 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지하층은 왜 층수 산정에 포함 안 된다.
용적률 산정에 포함 안 된다. 지하층은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어요. 설치 여부는 건축주 마음이야. 예, 설치 의무가 없어요. 지하층 공부했고요. 가로 4번의 층수. 층수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저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에 써줘야 되거든.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가끔 우리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요. 탑이 나오는데 중간에 막혀 있질 않아. 그럼 저거 1층짜리인가? 그렇잖아요. 한날 그 보면서 내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야. 보면 높이는 엄청 높은데 중에 막혀 있진 않잖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건축법에 규정이 있어. 4m마다 끊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봐요. 그렇죠? 예. 층의 이게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어. 층의 구분이 불명확할 때 4m만 끊는다. 예.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2번이야.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법대 건물 D가요. 최대 건물이에요. 법대 건물 D가 한양대학교 배구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최대 건물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구장인데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2개 층이야.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5개 층인 거야. 1, 2, 3, 4, 5층. 여기는 배구장이 있고 이쪽 있어요. 이러면 2층, 5층이죠.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한다. 이거는 5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예. 평균 내는 거 아니에요. 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할 때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한다. 때는 5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층수 제가 미리 말했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 다음 면적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것은요. 대지를 반듯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그래요. 반듯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 그래요. 예. 왜냐하면 대지가 울퉁불퉁할 때요. 표면적으로 하면 실제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실제보다. 예. 그래서 반듯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 예외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바닥 면적이 있어요. 원칙,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너무 어렵다 이거 말이. 우리 바닥 면적을 한번 보면은요. 바닥 면적이 가끔 시험 나와. 10년에 한 번 정도.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 바닥 면적 나오기 전에 합격해야 돼. 시험에. 바닥 면적 쉽게 말하면은 법에는 구획의 중심선이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와 침식에 사용되는 공간 이렇게 하시면 돼. 기와 침식은요. 우리가 이제 법학에서 쓰는 아주 어려운 용어야. 일어날 기상 그러지. 누울 와, 잠잘 침, 먹을 식. 그래서 일상생활이라 그래 이걸. 일상생활. 쉽게 생각하면은 일상생활인데 이것을 법에서는 아주 어려운 용어로 기와침식이라 그래요. 일상생활. 일상생활에 쓰는 공간이 바닥 면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건축 면적이 100평이래. 근데 100평, 건축 면적 100평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대. 2평 정도. 옆에 계단이 설치가 돼 있대. 2평 정도. 옆에 기계실이 한 2평 정도 있대. 그럼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물론 가끔 누워 자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람 기준으로. 불가능하지? 계단에서 물론 가끔 엎어져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정상적인 거. 기와 침식 못해. 그 다음에 기계실. 못 쓰죠. 일상생활에. 그러면 6평을 뺀 94평이 바닥 면적이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일상생활에 쓰지 못하는 면적은 다 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은 1, 2, 3, 4가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거 포함 안 되는 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앞에 자를 따서 막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 그럼 여러분들 4번 한번 보세요.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에 누워 자? 아니, 전기실 어때? 감전돼. 애들 놀이터, 조경시설, 화단 이런 거는 다 바닥 면적 빼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기준으로 일상생활에 누워 잔다 그러면 바닥 면적 포함. 못 자는 곳, 예를 들면 보세요. 3번에 승강기 탑,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는 탑, 계단 올라가는 탑, 장식탑, 다락 있죠. 다락이 이게 문제야. 1.5m 이하는 바닥 면적에 포함 안 시켜. 혹시 여러분들 그 오피스텔 분양 광고할 때 혹시 복층 구조란 말 들어봤어요? 네. 복층 구조.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입구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여기 층이 하나가 더 있네.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어. 그림이 좀 부실하지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가서 이제 누워 자려는데 고개를 못 들어. 그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 이렇게. 꼭 한마디를 해. 머리 부딪히거든. 이왕 만들고 좀 높게 만들지 왜 이렇게 낮게 만들었냐 그러는데 그게 몰라서 안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1.5m 이게. 1.5m예요. 이 1.5m 뭐냐 그러면 1.5m는 사람이 일상생활에 못 쓰는 높이라 봐. 그래서 요거는 다락이야. 다락. 짐을 놓을 때는 쓰지만 1.5m 이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 못 쓴다고 본 거야. 물론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정상적이면 못 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누워 자잖아. 침대 놓고. 본인 스스로 자기를 짐짝 취급한 거야. 본인 스스로 짐짝. 예. 그래서 복층 구조는 왜 머리가 항상 닿는가 하면은요. 거기가 말이 복층이죠. 뭐야?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다락이기 때문에 설치가 할 수 있고요. 저희 경사진 지붕일 때는요. 1.8m 이하까지 바닥 면적에서 빼줘요. 경사가 있을 때. 구석이 있을 때. 경사 있을 때. 그러면 바닥 면적에 포함 안 되는 거 보세요. 굴뚝 못 누워 자지. 더스트 슈트. 이게 뭐야 이게. 먼지 빼내는 거. 먼지 빼내는 환기구.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알았죠? 예? 함석판 같은 거 붙여놨죠? 예. 연기 빼고 하는 거. 설비 덕트. 자, 물탱크. 기름 탱크 누워 자나? 냉각탑 얼어주고 정화조.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정상적인 사람이 누워 잘 수 있으면 바닥 면적에 포함.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이 일상생활 못 쓰는 것은 제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동그라미 3번의 연면적을 보세요. 연면적의 뜻.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연면적을 알면은요, 그 건물에 사람이 몇 명 살 수 있다가 계산이 되는 거야. 사람 한 명당 연면적이 20제곱미터가 필요하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는 10명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건물에 사람이 몇 명 살 수 있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연면적을 써요. 그래서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 그런다. 사람이 몇 명이나 살 수 있냐를 계산할 때는 연면적을 써요. 근데 연면적에서 빼는 게 나왔어요. 뒷페이지 보시면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이 뺀다 그랬죠? 자, 용적률 산정이 있어서 면적을 제외한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빼는 것이 있어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이라도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 있어요. 지상층에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용적률에서 빼죠. 단 부속 용도 주차일 때는.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이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미국에요. 빌딩에 그 여객기가 들어박았던 사고 있지. 예, 그 빌딩이 몇 층짜리 건물이었습니까? 그게. 텔레비 안 봤어? 잘 보잖아, 텔레비. 예. 그게 몇 층짜리 건물이었습니까? 그게요. 하여튼 100 몇십 층이었지, 하여튼. 예. 근데 그 100 몇십 층 맨 꼭대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항상 불안했대요.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탈출을 하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수도 없고, 계단으로 내려오다 보면 분명히 연기도 많이 날 테고, 예. 지칠 테고,
고민하다 이분들이 주말마다 레저 활동을 할 때 행글라이딩, 예, 패러글라이딩을 하신 거야. 이분들이. 맨 꼭대기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아래층에 불 나면 우리는 창문 열고 그냥 뛰어내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책상 옆에다가 패러글라이딩 장비하고 행글라이딩 장비가 다 준비가 돼 있었대요. 직원들이. 왜? 몇 번만 받으면 뛰어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바로 어깨에 메고 뛰면 되게끔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들여박아서 막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드디어 주말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거야. 창문을 깨고 다 뛰어내렸는데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계산 못한 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불이 나면요. 밑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죠. 예,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야. 꼬리 뒤집어져. 그 다음에 무너질 때는 안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요. 소용돌이가 쳐요. 건물 주변에서 이렇게. 그래서 딱 뛰어내려올 때 건물에서 떨어지기 전에 다 뱅 돌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거나 불이 났을 때는 기류가 바뀌기 때문에 뛰어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 꼬였어. 다 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대안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연기를 피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좋다는 거죠. 어떻게 불났더라 보니까요. 이거예요. 초고층 건축, 중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이 화재하고 연기에서 피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만들면 그 면적은 용적률에서 빼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터지고 나서 이걸 만들었어요. 예. 무조건 피해 있는 게 상책이다. 뛰어내리는 것도 안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암벽 등반을 배우면서 한날 저 빌딩에 불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왕관기들 있죠, 왕관기. 왕관기는요, 암벽 등반하는 사람 쓰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왕관기가. 그냥 암벽은 이렇게 휘어진 것도 있고 막 그러고 발이 안 닿기도 하는데 이거는 수직이잖아. 제일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빌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심심해서 왕관기 한번 내려오려고 했더니 안 된대. 화재 났을 때만 해야 된대. 이거 스포츠나 취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지 못 내려와 봤어. 예. 그게 제일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게 피난 안전구역에 대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용적률에서 빼준다. 4번은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 역시 화재에 대피하는 거예요. 이것도 용적률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 이제 대지가 나와, 대지. 지금까지 우리 건축물 봤잖아요. 이제 대지가 나와.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예전엔 지적법이었는데 세 글자 이렇게 늘어났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상 대지에 대한 정의에 건축법이란 말이 안 나와요. 건축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게 아니에요. 예. 일단 예외. 원래 1필지가 1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 이상 필지 일부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물일권주의에서요. 토지는 소유권의 객체는 필지 단위가 되죠. 그렇죠? 1필지 일부에는 소유권의 객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1필지 일부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1필지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법은 다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게 잘하네, 그렇죠? 그래서 대지까지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적용 대상 행위부터 보고 주택법은 우리 용어 정의 중심으로 다음 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대지까지 봤고요. 건축법 같은 경우는 이번 기초형 때는 5문제 분량까지만 제가 가르칠 거예요. 5문제 분량까지만. 그건 충분해요. 이것만 맞춰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어요. 좀 남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택법은 그 앞에 용어 정의 중심으로 볼 거고요. 주택법은 또 개정이 돼요. 최근 6개월간 3번 바뀌었거든요. 주택법이. 주택 공급 파트가. 근데 내년 봄 이사철까지 또 바뀌어요. 이사철까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오전에 주택법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이에 개정이 됐어. 국회에서. 예. 막 흥분해. 나 열받아요. 그냥. 예. 힘들게 가르쳤는데.
그다음 농지법은 이제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농지법은 한 4개 정도 제가 찍어서 가르치면 2개 맞춰요. 그러니까 농지법도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한 3문제에서 4문제 분량 용어 정의하고 농지법 좀 공부하시면 보람찬 또 올해 한 해가 갈 겁니다. 보람찬. 그래서 춥다고 이불 속에 있지 마시고 뛰쳐나와야 돼요. 그래서 와서 앉아 계시면은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이걸 다 주입시킬 거예요. 주사기로 짜였든지 아니면 뚜껑을 열어서 안에 넣고 봉합을 하든지 넣을 테니까 일단 나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